혹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를 보려면 인터넷이 필요한데 이 인터넷 선이 전부 바다 해저에 깔려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다들 스마트폰은 무선이라서 데이터가 하늘에서 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바다 깊은 해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보면 선이 하나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인터넷 세상이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전파로 이루어져 있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영상 데이터도 저 높은 하늘 위 인공위성 어딘가에서 쏘아 보내주는 거라고 믿는 게 어쩌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쓰는 무선 인터넷이라는 말은 엄밀히 따지면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내 손에 들린 스마트폰에서 집이나 회사에 있는 공유기 혹은 동네 기지국까지만 아주 잠깐 무선일 뿐, 그 뒤로 이어지는 인터넷에 진짜 세상은 전부 딱딱하고 차가운 물리적인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튜브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 데이터는 미국 땅 덩어리를 가로질러 서부 해안가까지 이동한 뒤 망설임 없이 태평양 바다로 풍덩 뛰어듭니다. 그리고 깊고 어두운 바다 밑바닥에 깔린 고속도로를 타고 빛의 속도로 헤엄쳐서 우리나라 부산 송정이나 거제도 같은 해안가에 도착한 다음 다시 땅속 케이블을 타고 여러분의 동네 기지국까지 와서야 비로소 무선 신호로 바뀌어 스마트폰에 도달하는 겁니다. 혹시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굳이 위험하게 바다 밑으로 가냐, 인공위성이 더 빠르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은 지구 밖 3만 6천 킬로미터 우주까지 신호를 쏘아 올렸다가 다시 받아야 해서 물리적인 거리가 너무 멉니다. 필연적으로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쌉니다. 우리가 끊김없이 초고화질 영상을 마음껏 즐기고 친구와 영상통화를 할 수 있는 건 위성이 아니라 바다 밑에 깔린 뻥 뚫린 고속도로, 즉 해저 케이블 덕분인 셈이죠. 실제로 현재 전 세계 데이터 트래픽의 99%가 바로 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동하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위성이 담당하는 건 고작 1%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에는 지구를 무려 30바퀴나 감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길이의 케이블이 뱀처럼 깔려 있습니다. 지도에 그려보면 마치 복잡한 혈관처럼 전 세계 대륙을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는데 이 선들이야말로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진짜 척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깊고 험한 바닷속에 누가 언제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사를 해놓은 걸까요? 놀랍게도 인류는 컴퓨터가 발명되기도 훨씬 전인 1850년대부터 바다에 선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아니라 모스부호를 보내는 전신 케이블이었지만 이미 100년도 더 전부터 인류는 바다 밑을 정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해 왔던 겁니다. 도대체 바다 밑에 깔린 이 케이블은 어떻게 생겼길래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 데이터를 배달할 수 있는 걸까요? 우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해저 케이블은 꽤 묵직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집니다. 깊은 바닷속은 그야말로 극한의 환경이기 때문이죠.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압은 상상을 초월하는데 가장 깊은 곳은 손톱만한 크기의 코끼리 한 마리가 올라타 있는 것과 맞먹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 엄청난 압력을 견디기 위해 케이블은 마치 양파처럼 여러 겹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는 데이터를 나르는 주인공인 머리카락 굵기의 유리 섬유, 즉 광섬유가 들어있고 그 겉면을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바셀린 같은 특수 젤리로 감쌉니다. 그 위에 튼튼한 구리 튜브를 씌우고 다시 강철 와이어를 층층 감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닷물에 부식되지 않도록 특수 플라스틱으로 아주 두껍게 코팅을 하죠. 재밌는 점은 바다의 깊이에 따라 케이블의 두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수심 1000m가 넘어가는 아주 깊은 심해는 수압은 세지만 배나 물고기가 건드릴 일이 거의 없어서 지름 2cm 정도, 즉 매직펜 두께만큼 얇게 만듭니다. 오히려 가볍게 만들어야 설치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반면 육지와 가까운 얕은 바다는 훨씬 더 위험합니다. 어선들이 바닥 긁기 조업을 하다가 그물로 걸 수도 있고 거대한 화물선이 정박하면서 닻을 내릴 때 찍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심이 얕은 곳은 강철 갑옷을 2겹, 3겹,
더 두껍게 입혀서 사람 팔뚝만큼 굵고 튼튼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 케이블을 설치하는 과정도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냥 배 타고 가면서 줄을 툭툭 던져 놓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다 밑바닥도 육지처럼 에베레스트보다 높은 산맥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고 뜨거운 용암이 나오는 화산도 있어서 미리 음파 탐지기로 지형을 샅샅이 스캔한 뒤 가장 안전하고 평평한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 수천 톤급의 거대한 케이블 전용 선박이 아주 천천히 이동하면서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얕은 바다에서는 로봇 쟁기를 이용해 바닥을 3m 깊이로 파내고 그 속에 케이블을 묻어버립니다. 그냥 바닥에 얹어두면 조류에 쓸려 다니거나 상어가 물어뜯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흙 속에 파묻어서 숨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기술적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리 빛의 속도로 데이터를 보낸다고 해도 수천 킬로미터를 가다 보면 빛 신호가 약해져서 흐릿해지기 마련입니다. 서울에서 큰 소리로 야호를 외쳐도 부산까지는 안 들리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케이블 중간중간 대략 50km에서 100km마다 리피터라고 부르는 증폭기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이 장치는 힘 빠진 빛 신호를 다시 쌩쌩하게 되살려주는 주유소 같은 역할을 하는데 놀랍게도 이 장치들은 배터리가 아니라 전기로 작동합니다. 아니 바다 밑바닥에서 전기를 어디서 끌어오냐고요? 기억하시나요? 아까 케이블 구조 설명할 때 광섬유를 감싸고 있는 구리 튜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육제 기지국에서 이 구리선을 통해 무려 1만 볼트에 달하는 초고압 전류를 받아 끝까지 쏘아보냅니다. 데이터는 광섬유로 보내고 전기는 구리선으로 보내서 망망대해 한가운데 있는 증폭기들을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작동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튼튼하게 깔아놔도 바닷속은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구글이 처음 케이블을 깔았을 때 상어들이 케이블에서 나오는 미세한 자기장을 먹잇감으로 착각해 이빨로 물어뜯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죠. 그래서 요즘은 상어가 물어도 이빨이 박히지 않도록 방탄조끼에 쓰이는 케블라 같은 특수 섬유를 덧대거나 특수 알루미늄 코팅을 해서 보호합니다. 하지만 상어보다 훨씬 더 무서운 진짜 적은 바로 사람입니다. 전체 해저 케이블 고장 사고의 70% 이상은 인재라고 볼 수 있는데 고기잡이배가 무거운 저인망 그물을 끌다가 케이블을 건드리거나 항구 근처에서 정박하려던 대형 선박이 수십 톤짜리 닻을 내리면서 케이블을 쾅 찍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얕은 바다에서는 팔뚝만큼 두꺼운 강철 갑옷을 입히지만 거대한 닻이 찍어 누르는 힘 앞에서는 아무리 튼튼한 케이블도 엿가락처럼 휘거나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태평양 한가운데서 케이블이 뚝 끊어진다면 그야말로 비상이 걸립니다. 사람이 직접 잠수해서 들어갈 수 없는 깊은 심해이기 때문에 수리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먼저 수리 전용 선박이 사고 지점으로 급파되어 갈고리가 달린 로봇이나 그래플이라는 장비를 바닥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바닥을 샅샅이 뒤져서 끊어진 케이블 끝자락을 찾아낸 다음 이걸 배 위로 질질 끌어올립니다. 이 과정이 정말 어려운 게 수심 5,000m 아래에 있는 얇은 줄을 찾아서 건져 올리는 건 마치 비행기 위에서 낚시 바늘을 내려서 땅에 있는 바늘 구멍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게 케이블을 배 위로 올렸다고 끝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엔지니어들이 끊어진 광섬유 머리카락 한 가닥을 현미경으로 보며 수작업으로 녹여서 이어붙여야 하는데 먼지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작업에만 며칠이 꼬박 걸리기도 하죠. 파도가 조금만 높게 쳐도 작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케이블 하나 고치는데 수리비만 수십억 원이 깨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게다가 불의 골이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는 해저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일어나 케이블이 한꺼번에 여러 개가 끊어지는 대재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몇 년 전 통가 화산 폭발 때는 유일하게 연결되어 있던 해저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한 나라의 통신이 완전히 두절돼 몇 주 동안 전 세계와 고립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겉보기에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완벽한 무선 세상 같지만 실상은 바다 밑 진흙 속에 파묻힌 이 전선들이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과연 저렴하고 빠른 이 물리적인 케이블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상어가 물어뜯거나 다채, 찍히지 않기를 바라며 이 아슬아슬한 생명선을 믿고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